아나톨리 오노프리엔코라는 새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그래서 뭔 짓을 했냐? 1989년부터 1996년까지 7년간 52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에요. 별명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의 야수, 터미네이터, 시민 5, 이건 뭐야?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강호순 같은 새끼예요. 이 나라도 살인사건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고, 어릴 때 뭐 불우했어요.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 위탁가정 돌면서 다녔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억울하고 비참하다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키워요. 그게 연쇄살인으로 드러났던 새끼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주로 화목한 가정 사람들이래. 이번에는 뭐 예전에 했던 새끼인데 오랜만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어요. 아나톨리 오노프리엔코 게이 어떤 새끼인지 성장 배경이랑 범행 과정 검거되는지 이런 거 좀 알아보자고. 일단 1959년 7월 25일 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토미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고향이고 아빠가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는 군인이래. 훈장도 받은 사람이라 이 집안이 좀 명예가 있습니다. 아빠가 군인이니까 애를 좀 군대 스타일로 키우지 않았을까요? 꽤 엄하고 체벌도 있고 무서운 아빠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애 새끼가 너무 이상해. 어릴 때부터 심한 분노에 알 수 없는 원한이 있었대요. 이게 엄마가 4살 때 사망하면서 갖게 된 성격이라는데, 아빠는 무섭고 엄마한테만 의지했던 애가 엄마가 죽었으니 아빠의 훈육에 대한 어떤 공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아니었을까 싶어. 이거 말고는 딱히 문제가 알려진 게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빠가 애를 할머니랑 고모들 집에 보냈어요. 아나톨리는 눈치챘어. 아빠가 나를 키울 생각이 없구나 싶은 거야.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친가는 얘를 고아원에 보냅니다. 아나톨리가 형이 있거든요. 이 형은 또 아빠랑 같이 살아? 아나톨리만 집에서 버려진 거야. 이게 화목한 가정만 죽이는 이유였던 것 같아. 가족에게 버려지면은 어린애니까 보통은 우울할 것 같은데 얘는 반대야. 원망, 분노, 증오심이 생겼어. 고아원 생활을 몇 년 하면서 이 화가 계속 커집니다. 나중에는 가족이나 인생에 대해 그 자체로 혐오감을 느꼈고, 밖에 나가면 지나다니는 가족들이 꼴 보기 싫어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사실 속으론 부러워.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다니고 싶어 해 지도. 근데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이 어른 되면은 대부분 감옥 생활 한다는 글을 어디서 읽고, 아, 나도 이래야 하나 보다 싶어서 자꾸 자기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해. 이게 자기 운명이고 미래를 예언하는 글이라고 믿은 거야. 7살밖에 안 된 새끼가 이랬다니까. 그러다 망상에 빠지고 결국 환청을 듣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아나톨리, 너의 내면에 있는 악마의 본성을 끄집어내라. 괴물이 되어 자유롭게 살아라. 이랬대요. 누가 하는 말이고 어디서 들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악마랑 괴물이 되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살인마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래, 쟤는. 이제 드디어 복수를 시작할 때라면서 각종 흉기를 막 수집하고 조직원도 모아요. 가족 그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목적인데, 아니 병신이, 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빠랑 친가 가족이잖아. 근데 왜 엄한 사람들한테 연병을 떨어? 버려져서 불쌍한 거 알겠는데 화의 대상이 잘못됐잖아. 이거 아빠가 잘못한 거야. 더 패서 쫓았어야 돼, 이 새끼 이렇게 됐을 거면은. 제가 그래도 뭐 불우했던 과거를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나요? 봐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1989년 30살에 첫 살인을 시작하는데 지 조직원 데리고 가정집 쳐들어가서 어른 둘에 아이 8명을 죽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어릴 때 어디서 주워들은 환청을 실행할 뿐이라고. 첫 살인부터 뭐 주저함이 전혀 없는 범행이었고요. 여기서 또 살인의 맛을 봅니다. 같은 해 다른 가정집에 들어가서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집단 살인을 하고, 당장 어릴 때 결심한 목표를 이루자 한동안 잠잠하게 보내요. 냉각기가 6년이나 갔어. 1995년 이제 개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차별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 가족이나 막 죽입니다. 왜 죽이냐 물어보면 그냥이야, 미친 새끼가 저스트 두잇이래. 아나톨리는
살인 준비부터 범행 이후까지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항상 얼마간의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인의 중독성이 생길 줄은 몰랐던 거야. 이 복수의 감정이 재미로 바뀌자 일주일도 못 참고 다시 살인을 합니다. 눈에 띄는 가족은 다 죽이려고 해요. 주로 자는 집을 들어갔고 밤에 도로 지나다가 차에 타 있는 가족이 보이면 이 차를 멈추고 습관처럼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체포가 돼버리거든요. 1996년 6월 SBU라는 우크라이나 특수경찰 요원들이 이 새끼를 체포했어요. 잡긴 했는데 애가 자백을 안 해. 그러니까 SBU가 얘를 3일간 고문합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어. 자백을 강요하는 거죠. 증거가 있으면 이럴 필요 없는데 심증으로 잡아놓고 조지는 거잖아. 근데 아나톨리가 또 독종이야. 끝까지 자백을 거부하다 3일 만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사건을 망친 경찰은 그나마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 사건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서로 제보가 와. 뉴저지 제보자 이런 건 아니야. 아나톨리의 친척이라면서 자기 집에 아나톨리가 잠깐 지낸 적이 있대요. 그러다 살인 흉기들이 발견됐는데 얘는 도망친 것 같다는 거야. 경찰이 존나 당황했어. 범인은 자기들이 지금 고문하다 죽였는데 아나톨리가 방금 도망쳤다는 게 뭔 소리냐고. 이 사건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경찰이 잡았던 아나톨리는 유리 모조라라는 26살의 다른 남자예요. M1 사람 5인 검거하고 자백받으려고 고문하다가 죽인 거야. 민간인 하나를, 죄 없는 사람을. 이 제보 전화가 어떻게 기자들에게도 알려지면서 경찰이 죄 없는 민간인 고문해 죽였다는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진짜 지금까지 역대 경찰 역사상 가장 큰 병신짓이었고, 진짜 아나톨리 오노프리엔코는 억울한 사람이 사망한 지 17일 뒤에 진짜로 잡힙니다. 친척의 신고가 사실이었던 거야. 이때 처음 경찰은 아나톨리라는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전국에 수배 내렸고 1996년에 37살 먹은 아나톨리를 여친 집에서 잡았던 거지. 체포할 때 이 같이 있던 여친이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대요. 이것도 지가 죽인 피해자의 물건이었어. 아나톨리는 검거되기 전까지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배 탔고 대학도 다녔고 산을 연구하는 임학을 전공 중이었대. 정신의학병원에서 외래 환자 돌보는 봉사활동도 했고, 자백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지 입으로만 8명 죽였다고 했거든요. 파악된 나머지 사건들이 더 있었거든. 근데 이 새끼가 다른 건 인정을 안 해요. 첫 사건부터 8명을 죽였는데 뭐 지 입으로만 8명이면 나머지 사건은 없었다는 거 아니야? 한 번 저질렀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우크라이나 사법체계가 뭐 병신은 아닌 것 같아요. 차근차근 밝혀내면서 하나씩 조지니까 얘가 나중에는 6년간 한 52명 죽인 것 같다 말을 바꿨어. 아나톨리는 살인이 우주에서 하는 게임같이 느껴졌다고 진술하면서 막 실실 쪼개요. 확실히 사이코패스야 이 새끼. 지가 죽인 시신들은 너무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냄새들이 났고 시체들에게 보이는 기분 나쁜 느낌들이 싫었고 시체들을 처리할 때가 가장 귀찮았고 재미없는 일이었다면서 이 모든 살인은 다 자기 머리에서 들리는 어떤 목소리가 시켜서 한 말이래요. 개 뻔뻔하게 진짜 사람 꼴 받는 소리만 해. 판결 때도 자기 범행에 후회나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범행 내용상 이거 충분히 사형 나올 만 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때 하필 사형 폐지국이었어. 1996년에 무기징역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가 2013년에 이 새끼가 뭐 또 심장질환이 있어. 아주 가지가지해. 교도소에서 이 병이 도져가지고 심장마비로 54살에 뒤집니다. 여기까지예요. 짧지만 사건을 좀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어릴 때 가족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왔고 그러다 망상병 걸려서 가족에 대한 분노, 증오 이런 게 생겼어. 해소하고 싶잖아. 그 해소 방법이 살인이었던 거야. 이 살인에 근데 예상치 못한 중독이 되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진 거고. 이런 거 보면요. 어릴 때 가족이나 뭐 주변 환경이 진짜 중요해요, 애한테. 아나톨리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적 연쇄살인범의 성향을 충분히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어릴 때 가족 간의 유대감과 주변 환경에 의해 성향을 또 억누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모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사이코패스로 유명한 살인마들이 많은데 재미로 사람 죽이는 새끼들을 뭐 당연히 용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전에 가족과 주변에서 좀 범죄로 변질될 위험에 처한 애를 보고도 우리가 맨날 사형해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만한 조짐이 보이는 애한테도 좀 우리가 억제해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왔는지 그러면서 살인범 죽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건지 뭐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요즘에 제가 예전에 알아본 사건들 다시 짧게 복습하고 있는데 뭐 어때요? 본 거 또 보는 거겠지만 느낌이 다르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반응 괜찮으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